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호입니다. 뭔 생각했어요? 딴 생각 좀 했나 봐요. 영화 볼 생각했죠? 예. 최근에 아주 영화 봤는데 또 예. 기억에 남는 게 있네요. 무슨 영화 보셨어요? A Man From Us라고 아주 뭐 철학적인 영화인데. 저도 영화 봤어요. 14,000년을 동안 산 산 남자 이야기. 저는 그거보다 문재인 대통령 판도라 보면 탈원전 이야기하고 또 뭐 보면 뭐 이야기하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가 있었고 수석보좌관회의 그리고 또 뭐 대장 등 진급자들 보직 신고 받는 자리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 양반이 본 영화가 있다. 남한산성. 나만 어제 얘기했어요. 그 병자호란 때 당시 저 임금이 뭐 머리를 찧어서 머리에 피가 철철 나고 3고 고두리에. 네, 3도 9 고들 삼전도비. 삼전도에서 머리를 쪄서 이걸 대통령 한 얘기입니다. 어제 하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절치부심하지 못하고 무려 절치부심이란 말이 말 그대로 이를 갈고 마음을 갖다 이놈 마음을 썩힌다는 거죠. 썩히는 두고 보자 이놈 시끼 하고 이제 이 절치부심이거든요. 이 절치부심이란 말을 무려 7번이나 쓰면서 한마디로 나는 그래서 이 절치부심을 누구한테 하나. 어제 대통령 전체 워딩은 절치부심, 미국에 대해서 절치부심이에요. 아이고 또 뭐 한미동맹 엉뚱해가지고 잘 모르겠어. 왜 절치부심이 미국 놈들에 대한 절치부심이 된다? 이 얘기예요 결론이? 거기서 딱 미국 놈이라는 표현 안 썼는데 뭐냐니까 절치부심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아직도 전쟁이 끝난 지 70년 가까이 한미 동맹의 틀 속에 갇혀 있고 아직 전시 작전권 또한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절치부심. 우리가 한마디로 저 미국의 사실상 군사적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갖고 절치부심 이를 갈고 근데 김정은이도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네. 참 사고가 시대착오적이고 네.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매몰되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또 외골수 이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일본은 저희가 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한테 죽은 일본 사람이 200만 명이 넘었고 군인만 200만 민간인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예. 없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 맞고 각각 30만 명 죽은 네. 그 상황에서도 지금 아베 총리는 올 5월 6월에 네.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 방문하도록 해서 이제 5월 26일 국빈 방문은 성사됐고 네. 6월에 오사카 올 때도 해가지고 G20 정상회담 때 레이와 시대 2019년부터 시작되는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 거를 미일 동맹을 토대로 해서 가겠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 미국 때문에 우리가 자주성을 상실하고 전시 작전권을 환수해야 되고 물론 그런 측면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지금 미국이라는 그 세계 최강 국가 동맹을 맺고서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뤄냈는데 그 한미 동맹이 그렇게 치욕스럽고 난 진짜 잘 이해 못하겠어요. 참 그리고 어제 마침 또 수보회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저는 수석 보좌관 회의가 나온 브리핑 내용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보면 분명히 우리가 황태순 TV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뭐 촉진자니 뭐 중재자니 오지랖 넓게 기딴 개수작 떨지 말고 민족의 일원으로 똑바로 하라. 뺨 때린 거예요. 30살 먹은 놈이 감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오지랖 넓게 굴지 말고 미국 편이냐 우리 편이냐 똑바로 줄 서라고 기자회견을 탄데 때렸는데 또 거기다 또 이번에 보면 4월 11일 날 그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당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뭐 인도적 지원 정도는 모르겠을 때 우리는 계속 제재할 거거든. 우리가 그랬잖아요. 뺨을 석 대나 갈고 내려친 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거죠. 야 문 대통령 당신 서운 정의용이 보내서 1년 동안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야 나도 저 사업하면서 사기 좀 쳐봤지만은 너희 같은 사기꾼 처음 봤어. 뺨속에 때린 겁니다. 그래서 자 개성공단 뭐 금강산 다 안 된다. 네. 부분적인 지금 뭐 해상 몽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멍 내는 것도 안 된다. 안 된다. 니들 똘마니가 얘기하고 있는 스몰들이니 뭐 굿이노프딜이니 무슨 조기 수학이니 이런 거 다 안 돼. 때가 아니야. 참어. 그리고 기사들이 제대 딱 때리고 보냈는데 어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네. 그 아이들 데리고 수하인 비서들 데리고 하는 회의를 네. 오후 늦게 해가지고 그 2시에, 결과물을 5시에 내면 이것도 얼마나 시간 낭비. 지 비서들하고는 아침 일찍 커피 타임으로 해가지고 야 집무실로 다 모여봐라 해가지고 커피 마시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미국 시간이에요. 미국식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 대통령의 그 워딩이라는 것도 트럼프한테 저 워싱턴 가고 귀싸대기 3대 맞고 온 것도 아무 일도 안 했고 잘 됐고 뭐 잘 한일강 됐고. 됐다 그러고 그 조그만 애새끼한테 오지랖 넓은 영감탱이라고 얘기도 했고 그것도 잘 됐다 그러고 김정은이는 보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반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그 미국의 분위기는 네. 지금 미국 언론들이 그 하는 거에 하면은 그 단독 정상회담이라는 거를 우리는 했다고 우기는데 일본은 했다 이분 했다는데 그거는 뭐 우리 황 대표가 지적했듯이 뭐 통역 일본 빼면은 뭐 안녕하셨냐고 자리 좀 옮기시죠 이 얘기하고 끝난 건데 이겁니다. 미국 언론은 지금 왜 단독 정상회담을 안 했느냐 트럼프 문재인 단독 정상회담을 왜 안 하고 이런 형식을 취했느냐 네. 부부 동반 단독 정상회담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 황태수 집에서 한번 짚어 그렇죠. 예측을 했잖아. 그거는 네. 그 미국이 외교적으로 의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를 한 것이다. 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험한 소리 듣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미국 국무부가 이런 의전을 했다는데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말을 섞기가 싫은 거예요. 네. 또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면서 형님 뭐 저 정은이 좀 봐주세요. 뭐 사실 뭐 스몰딜 해가지고 네. 뭐 하면 되시지 이런 이상한 얘기할까봐 그걸 못하도록 잘라버렸고 네. 미국 지금 분위기는 네. 저 미국 저 국방부 국무부 저 백악관의 분위기는 야 문재인이 걔들하고는 말도 섞기 싫다라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 와가지고 뭐 한미 정상이 아니 그리고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군인들 만나가지고는 절치부심하고 말이야 이 저 한미 동맹의 굴레에서 70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작포도 못하고 이거 무슨 이게 뭐 이분 왜 이런 게나 진짜 아 이 대목에서 잠깐 국내 정치를 잠깐 돌아갔다 다시 돌아올게요. 예전에 안철수 2012년 후보 단일화 할 때 안철수, 또 2016년 총선 앞두고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두 사람 공통점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과 얘기할 때는 녹음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녹음을 안 그러면 얘기해놓고 돌아가서 얘기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돌아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어쨌든 보면 지금 오지랖 넓게 굴지 말라. 김정은이 패고 저 트럼프는 야 말도 섞기 싫다. 말도 섞기 싫고 너는 우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편입될지 안 될지 그것만 결정해. 그런데 군인들 만나가지고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한미 동맹 버리고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게 얘기한 거죠. 무슨 자 그리고 어제 또 중요한 얘기 뭐 흔한 기자들이 보면 이제 핵심 뽑아서 타이틀로 단 건 뭐냐니까 문재인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음 없이 4차 남북 정상회담 열겠다. 뒤에 정의용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 특사 파견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예. 여기서 뭐 그렇게 뭐 일방적인 이제 구애를 한 거 아닙니까? 뭐 왜 하려는지는 뭐 저희는 모르겠어.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미국하고 북한 다 얘기했는데. 다 얘기 끝났고 저 김정은이는 우리는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 빅딜 못 한다고 선언을 하고 갔고 이번에 워싱턴 가가지고서 뭐 남북 정상회담 하려면 해 하는데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낸 문제제에 대해서 김정은이 답안지가 뭔지 빨리 받아오라는 건데 그거죠. 김정은이 답안지 안 내고 가겠다고 그러는데 가서 남북 정상회담 뭐하러 하려고 여기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에서 확인된 거는 예. 김정은이가 특사 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특사 보내겠다고 타진했겠죠. 네. 타진을 했는데 김정은이가 너하고는 이제는 말도 썩 싫다. 2017년 11월에 핵무장 완성이라고 그러고서 지금 시간을 너 때문에 지금 뭐 가면은 트럼프가 뭐 좀 준다고 그래서 이까지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1년만 까먹었잖아. 1년이 아니죠. 1년 반.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했는데 특사 보내서 뭐 하게? 오지 마. 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 4.27 판문점에서 만날 때도 네. 3월 1일 날 예. 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네. 특사 보낼 겁니다. 네. 알고 계십시오. 네. 그리고 특사가 와 이제 3월 5일 날 이제 정의용 등 5명의 갔다가 김정은의 에이전트들이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화하면 된 건데 뭐 괜히 가서 폼 잡고 했는데 폼 잡고 미국 했고 갔죠. 예. 저 평양 회담 할 때도 네.
그 특사 파견한다고 미리 공개해가지고 특사들 갔다 왔고 예. 2차로 이제 판문점에서 간단히 만날 때도 우리가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가지고 특사 뭐 보낼까 말까 그때는 안 갔죠. 안 갔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에서 예. 확인된 거는 네. 김정은이가 자 남북 정상회담 4차 정상회담 하고 싶어요. 뭐 서울 안 하셔도 되고 우리 김정은 동지께서 위원장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냥 보따리에서 평양 가도 될 테니까 특사 보내가지고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야 네. 개성공단하고 돈 싸갖고 와야지 뭐 개소리 하니. 야 기지 말고. 아까 우리 김영광 실장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런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1일 날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미 2월 27일, 2월 28일 김정은의 숙제를 내주었다. 하노이에서 그 답을 그때 월급 불고서 나가서 그냥 결렬됐는데 확실한 답을 갖고 오라. 그래야지 우리도 그 다음에 차기 그 후속 조치 취할 수 있다. 더 강하게 제재를 가할지 말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침 그날 4월 11일 김정은이 답을 했어요. 까먹고 계시는군요. 했죠. 4월 11일 했죠. 최고인민회의에서 장황한 그게 1972년 만인가 29년 만이랍니다. 김일성이가 시정연설한 이후에 29년 만에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29년 전에 시정연설 한 번 했고 그 위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시정연설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29년 즉 30년 만에 그 손자인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사실은 대의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핵심은 뭐였습니까?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뭐 우리 답안지 못 쓴다. 답안지 못 쓴다. 그리고 아니 무슨 터무니없는 주장하고 하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왜 굴복을 하느냐. 우리 못 쓴다. 그러나 하여간 뭐 핵실험도 안 할 거고 미사일 실험도 안 할 거고 하는 12월까지 있을 테니까 너희가 답을 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 워딩 자체 이런 게 있습니다. 김정은이 표현을 빌자면은 인민의 그야말로 핵심적 이익. 그건 절대 포기 못. 인민의 핵심적 이익이 바로 핵입니다. 핵이죠. 자, 이미 답을 다 냈어요. 미국에다가. 공개적으로. 근데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거간꾼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엉터리 거간꾼이. 저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속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도 치욕을 모르는 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라고 DNA라는데 예. 그 DNA를 가장 확실하게 타고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인 거예요. 미국 가서 동맹국의 수장한테 귀싸대기 맞고 왔지. 예. 북한에 있는 우리 호시탐탐 노리는 핵무장해 갖고 우리 인질로 삼으려는 어린 애새끼한테 2번 뺨따구를 맞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야,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살 거야, 나하고 살 거야, 귀싸대기 갈게 또 이번에 정상회담 특사 보내겠다, 특사도 소용없다고 뺨때기 때렸는데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욕 먹어도 귀싸대기 맞아도 귀싸대기 뭐 치욕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엔 또 군인들한테는 절치부심하라고 그랬네. 그리고 영화 봤다니까. 남한산성 봤나? 남한산 봤어. 남한산 봤고 나는 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 속은 편하겠습니다. 속은 편한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내일 또 여행 가시잖아. 오늘 가요. 오늘 4월 16일 날 오늘 이른바 투르크메니스탄 우리 같이 소심한 사람들은 예. 뭐 조그만 사업을 하다가도 일이 여기다 꼬이고 저기다 꼬이고 비전이 안 보이고 그러면 밥맛도 없어지고 여행 그 친구들이 어디 진해 벚꽃놀이 하지 야 지금 내 형편이 그래. 그런가 이렇게 속이 편하니까 여행을 또 오늘 가시는 거야. 아이고 하여튼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이 편하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고 좋네. 마음 편하고 좋고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짚어줄 건 참모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배로 얘기하면 선장이 지금 분명히 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 아니지. 오늘 세월호 뭐 침몰하는 세월호처럼 대한민국호가 지금 기울을 거의 침몰해 기울었는데 참 그 옆에 보면 선장이 보면 엉뚱하게 야 배 잘 가고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갑판장, 뭐 항해사, 뭐 조타수 이런 사람들이 선장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들 참모한테 있고 국무총리한테 있고 장관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어제 대통령 그 모두 발언이 비서들 회의하는 모두 발언이 너무 아름다운 미문이더라고. 네. 현실을 전혀 모르는. 현실을 모르니까. 대통령은 또 그거 좋다고 또 있더라고. 읽고 있고 그거 갖다 받아 적고 있는 그 미친 그 바보 같은 그 참모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대통령 마음 편하시다니까 참 좋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답답합니다.